오늘 원가법 계산한 거 집에서 연습 좀 해보세요. 안 어려워요.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고요. 근데 내가 해봤는데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해봤더니 좀 할만하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네. 또 계산 문제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계산 문제가 적성에 맞아요. 딱 떨어진다고. 적성에 맞다는 분도 있거든요. 뭐 사람마다 적성은 다 다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감정평가 한번 볼게요. 어차피 그 계산 문제는 니가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봐도 되거든요. 자, 428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428페이지. 자, 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감정평가 3방식.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제가 했죠. 이거는 제가 한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7문제가 나와요. 7문제가. 그러면 감정평가 기초에서 한 2문제, 뭐 많이 나오면 3문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 1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3문제 나올 때도 있고 4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거 우리 책에 한번 보시면 감정평가 의의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뜻은 크게 안 중요합니다. 그냥 감정평가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게 감정평가라고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할 때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우리가 법률이 있으면 법령도 있잖아요. 시행령. 맞아요? 우리 법이라는 게 3단으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감정평가에 관한 시행령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규칙이 있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걸 우리 줄여서 감정평가 규칙이라 그래요. 우리 시험은 여기서 잘 낸다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잘 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공부할 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잖아요. 규칙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최근에는 규칙에서 이론을 많이 내요. 이론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감정평가 수업할 때마다 감정평가는 규칙 내용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잘 기억해 두고, 우리 책은 특히 회색으로 다 박스를 해놨어요. 지금 뭐 회색 박스들이 나오죠. 물론 심화 이런 거 말고 회색 박스 보면 감정평가 관한 규칙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항상 눈여겨보되 제가 체크해 드린 부분은 꼭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구나, 이걸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그럼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 중에 규칙 중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칙들. 오늘 3가지 할 거예요. 시장가치, 현황기준. 자, 이걸 11월 달에 해드렸구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시장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자, 우리 책에 어디를 보냐면, 네, 430페이지입니다. 자, 430페이지에 보시면, 감정평가의 분류를 해가지고,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나오거든요. 원칙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게 제5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줄칩니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줄치세요. 그리고 시장가치 동그라미 딱 하세요. 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물건을 평가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요? 그렇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장가치 기준 원칙 뜻이 뭐라고요? 물건을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알아둡니다. 대상 물건을 평가할 때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어때요? X.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렇지. 항상 그렇게 나오면 시장가치 기준이에요. 기억해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시장가치가 뭘까? 이게 중요하겠지. 맞아요? 그럼 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자, 줄칩니다. 통상적인 시장, 줄치세요. 줄쳤어요? 거긴 별표 딱 하세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기간 밑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줄칩니다. 정통한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 줄쳤나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밑줄. 거래가 있을 경우에 지금 줄칩니다. 지금부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까지 줄을 쭉 이렇게 치세요. 줄 쳤어요? 네.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가치라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쉽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시장이라는 거는 뭐 암시장도 있을 거고 경매시장도 있을 거고 무슨 특수한 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아니고 무슨 시장이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시장 가치 기준에서요,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주의할 부분. 한정된 시장에서. 그럼 될까 안 될까? 무슨 시장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 기억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제 거래된 가치야.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물건이 거래되는 것을 시장 가치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 충분한 기간은 말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었어요?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미성년자하고 또는 치매 노인들이 거래하는 걸 우리는 시장 가치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정통한 당사자. 그리고 거래를 할 때 강제로 못 이겨서 한다든지 술에 취해서 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가정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뭐라고 부른다?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자, 또 주의할 점. 그럼 만약에
자, 시장 가치란 매수인이 제시한 최고 금액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가 된 이후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매수인이 제시한 최고 금액을 시장 가치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때요? 왜 목소리가 힘이 없노? X에 대한 확신이 없네.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건물 있죠? 저 건물의 시장 가치를 구해주세요. 저 물건의 시장 가치를 구해주세요. 그럼 이런 거예요. 저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가 되었을 때 저 물건에 대해서 정통한 당사자들이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했다면 얼마의 성립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인정되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장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오케이? 한정된 시장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 가치 기준이 원칙이에요. 자,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다고요. 그럼 시장 가치 기준의 예외는 뭘까요?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항에 우리가 법은 항상 이렇게 법이 어떻게 보통 되냐면 1항의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의 뜻을 딱 적어놨잖아요. 근데 2항에서 이제 예외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외가. 감정평가 법인 등은 다음 각 코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외 규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예외는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예외는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각 코 1, 2, 3이 나옵니까? 그 1, 2, 3을 여기 딱 묶어가지고요. 별표 해주세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지금까지 예외에 대한 이 내용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 돼 있죠. 맞아? 봐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규칙 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규칙보다 상위 개념이 법률하고 시행령 아니에요? 이 법률하고 시행령을 합쳐서 우리는 법령이라 그러거든. 법령. 그럼 법령은 규칙보다 상위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에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거로 하라고 평가가 돼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로 해라 이 말이에요. 질문 하나 해볼까? 혹시 기억하고 있으란가? 우리 표준지 공시직 할 때요. 표준지 평가 기준 혹시 기억나세요? 표준지는 뭐로 평가하고 되어 있는지. 표준지는 적정 가액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지는 뭐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다고? 원래는 뭐로 원래 감정평가 규칙은 뭐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가치로. 근데 표준지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 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그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법률이거든요.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럼 그 법률에 보면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적정 가액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규칙은 시장 가치지만 법률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준지는 적정 가액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때는 법률 시킨 대로 해야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을 한단 말이야. 두 번째 봐봐요. 의뢰인이 요청한다고 되어 있죠. 의뢰인이 요청할 때 그런 거 줄을 치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그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요. 감정평가사님, 시장 가치 말고요.
좀 다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뭐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이. 세 번째, 길다. 길죠? 끄트머리 줄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자, 세 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오케이. 또요? 두 번째? 오케이. 또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줄을 쳐드리고 읽어드렸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집에서 공부할 때. 내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하면 더 좋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인데요? 안 보고 하면 더 좋아, 이제. 또. 오케이. 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틀립니다. 자, 이제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원래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뢰인이 와가지고는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걸 해달라는 이유 가만히 감정평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대출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이 의뢰인의 요청이 과연 법에 맞는지, 적법한지,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까? 그죠? 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도 결국은 적법성이라든지 합리성을 검토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사가 적법성을 검토한다든지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 건데. 맞아? 자, 지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제. 자, 볼게요. 또 계속 볼게요. 3항 보세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2항에 따라, 2항이 뭐냐면 예외였거든. 2항에 따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 보래. 그 봤더니 그 밑에 각 호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합리성, 적법성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 알면 돼. 그런데 아까 그 뒤에 보니까 다만 제2항 1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돼 있죠. 2항 1호가 뭔데요? 그렇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내잖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뭘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로 맞아요, 틀려요? X다. 법령에 다른 규정인데 뭘 검토해, 지가? 시키 법대로 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검토했어. 의뢰인이 요청을 하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더니 법에 어긋나. 법에 어긋나. 합리성이 없어, 이 사람의 요청이.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수임을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저께 계약서 썼네? 어저께 감정평가 계약서 쓰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회해야지. 맞아요? 그 뒤에 나와요, 또 이제. 4번 보세요, 4.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거는 감정평가사를 위한 규정이에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감정평가사가 수임을 받았을 때 철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계약 위반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평가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람은 감정평가사는 이 규정에 의해서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안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끝났네. 다 했지? 그럼 다시 정리하는 거야. 다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돼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시장 가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자, 이거를 다 못 외우겠으면 주의점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한정된 시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매수인이 제시한 최고 금액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 통념상, 그죠?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핵심되는 말만 기억하면 돼.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 통념상. 이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2항과 3항 두 번째, 세 번째는 검토해 봐야 된다. 검토해 봤더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장가치 기준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4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회색 박스로 끝이 났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황 기준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얘기 정리할 때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딱 보고 내가 한번 입으로 말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잘 안 되지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여러분 현황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현황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라 이 말이야. 있는 그대로 해. 있는 그대로 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있는 그대로 하고 토지를 평가하러 갔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 있는 그대로 해라. 또 토지를 평가하러 갔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네.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 평가는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있는 그대로 하는 건 알겠는데, 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하루 만에 끝이 안 납니다. 하루 만에 끝이 안 나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언제쯤 방문했을 때로 해야 되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짜에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감정평가 끝나고 나서 보고서 작성할 때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건지 막연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되면 날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아?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기준 시점. 그래서 현황 기준 평가는 이런 겁니다. 기준 시점.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면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본다. 공법상 제한 있는 걸로 본다. 그렇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 글자를 주의해야 돼.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현황 기준. 431. 감정평가는 지금 현황 기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그 줄쳐야 돼. 아니면 동그라미하고 별표하든지. 항상 기준 시점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규칙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기준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그러면 안 된다. 현재 시점이란 말씀 안 된다. 거래 시점 안 돼. 현장 방문 당시 안 돼. 다 안 돼. 무슨 시점? 오케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기준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자, 기준 시점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 잠깐 어디쯤에 나올라나? 오케이. 438. 귀에서 이렇게 멍 하는 건 왜 그래요? 응? 한 번씩 그래, 이게. 아, 과로다, 이거. 어저께, 엊그제 이틀 동안 계속 특강한다고 지금. 이번 주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또 있네, 또.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또 있네. 아, 네. 그렇죠.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체력은 좋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괜찮아요. 자, 거기 보세요. 기준 시점 있죠? 그 별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준 시점 보니까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 돼 있죠?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거 누가 모르겠어. 기준 시점, 기준이 되는 날짜. 중요한 거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 출처돼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보입니까? 거기 줄치고 별표 2개 딱 하세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우리 원가법 할 때,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 현재 신축 원가라 그랬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 완료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준 시점 아시겠죠? 자, 다시 현황 기준으로 오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현황 기준 평가라는 거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 이용 상황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토지를 평가하러 왔어. 기준 시점 현재 보니까 논으로 이용하고 있네. 그럼 논으로 평가하라고요. 기준 시점 현재 왔는데 과수원이네. 과수원으로 평가하라고요. 방문 당시가 아니고 현재 시점도 아니고 기준 시점. 오케이. 자, 토지를 평가를 했거든. 왔더니 건물이 있네. 건물 얘기는 못 들어가고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이 있는 그대로 하라고요. 자,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토지의 가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네, 그렇지. 많이 늘었다, 실력이. 실력이 많이 늘었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 건부감가. 좋아요. 많이 늘었어. 건부감가 말도 할 줄 알고. 그러면 이 현황 기준 원칙은 건부감가를 한다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응용이 안 되네. 자, 건부감가를 고려한다는 거죠.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그대로 평가라는 거니까 결국 건부감가를 고려하라는 거죠. 현황 기준은 건부감가 고려예요. 즉,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그대로 토지 가치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왔더니 공법상 제한이 있네. 그럼 공법상 제한 어떻게 해라? 반영해라. 공법상 제한 반영. 자, 그런데요. 왔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근데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야. 불법 건물이라고. 그럼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건물이 있더라도 없다고 보고 해야 돼. 자, 그리고 왔더니 토지가 지금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잠시 이용되고 있는 거래. 조만간에 다른 용도로 바뀔 거래. 그때는 제외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괄호안을 주의하세요. 불법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 포함 그러면 안 된다. 거기 글자 바꾸면 어렵다. 제외. 자, 그럼 이제 현황 기준 봤어요. 그러면 이 원칙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예외가 있지. 여러분, 있는 그대로 평가라가 원칙이잖아. 그럼 있는 그대로의 예외는 뭘까? 그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조건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의 예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부 평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이 이제 예외가 나오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 안 쳐도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쩌고 하다가 줄 쳐볼게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걸 조건부 평가라 그래.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틀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올해. 수험생들을 좀 많이 걸러내야 되겠어. 그래서 좀 어렵게 내려고 작정했어요. 그럼 이렇게 봐봅시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어쩌고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벌써 걸러지고 있지, 봐봐.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거는 현황 기준의 예외인 거예요.
벌써 걸러졌지? 한 70% 걸러졌을 것 같아. 한 70% 걸러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사로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틀립니다. 시장가치 조건부 평가는 현황 기준 원칙에도 조건, 이렇게 딱 얘기를 쭉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속아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알겠다고 넘어간 사람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내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진짜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안 내죠, 근데 잘. 얼마나 우리 출제위원도 고맙습니까? 어렵게 안 내잖아요. 쉽게 내도 다 틀리니까. 쉽게 내도 다 틀리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평가는 뭐의 예외다? 그렇지. 현황 기준의 예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예외를 할 때는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시장가치하고. 그 예외 봐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의뢰인이 요청할 때 똑같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을 들여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걸 기억해두면 저절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검토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지. 물론 검토 내용은 다를 수 있어. 이 사람의 조건이 합리적인지, 이 사람의 조건이 적법한지,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검토해야 돼. 근데 어떤 경우는 검토 안 해도 돼? 그렇지.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검토해봤단 말이야. 적법하지 않아. 합리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하거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가치 할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예요. 그거를 하면 얘는 그냥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장가치 원칙의 예외는 시장가치 외 평가, 현황기준 평가 예외는 조건부 평가,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다시 또 정리를 해야지. 현황기준이 원칙이다. 현황기준 원칙은 기준 시점,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면 제한 받는 그대로 해라. 그런데 불법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다. 그죠? 예외가 있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세 가지 경우일 때. 그죠? 이때는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 말고 나머지 두 개는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 봤더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끝났죠. 자, 이제 세 번째 개별평가입니다. 뭐 별거 없잖아요. 자꾸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 이제. 그럼 조금 전처럼 그렇게 이제 확인을 자꾸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다는 게 표시가 나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뭡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를 딱 정해놓고 하고 나서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놓여요. 아, 이건 했구나. 이건 안 됐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개별평가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에요. 개별 물건 기준 평가예요. 자, 우리 교재는요. 네, 432페이지입니다. 그 개별 물건 기준이라고 나오죠. 그럼 개별 물건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로 왔어. 공장을 평가로 왔다고. 이 공장이 있어, 공장이. 이 공장을 평가해 달래. 왔더니 공장에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트럭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 보니까 특허도 있어, 특허권도 있어. 이게 다 공장의 재산이야. 이걸 평가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하나씩 다 평가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이 공장의 가치가 되겠죠. 따로 다 평가해라.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개별 물건 기준 평가. 이걸 줄여서 우리는 개별 평가라 그래요. 개별 평가는 뜻이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요? 예외가 있죠. 예외는 이유가 중요해요.
예외는 항상, 여러분 나중에 뭐 민법을 공부하든 공법을 공부하든 예외가 있잖아요. 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법에 예외 많이 나오죠. 원칙 정해놓고 이럴 때는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잘 기억해야 돼. 민법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예외적인 게 3개가 있어. 3개. 그럼 이때는 예외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여기서 많이 내요. 여기서 많이 낸다고. 이것보다 여기서 많이 낸다고. 자, 보겠습니다. 2항 볼게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체로 거래. 그 줄쳐야 돼요. 일체로 거래. 그때는 또는 용도상 불가분이라는 말도 있나요? 그래도 줄치세요. 그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일괄 동그라미 해야 된다. 일괄. 그게 별표입니다. 시험 지문 이대로 냅니다. 이대로 냅니다. 일괄 평가입니다. 자, 물건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2개가 있으면 원칙은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이것 따로 하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이 둘이 일체로 거래되더란 말이야. 거래가 될 때는 따로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같이 묶어서 평가해봐라 이 말입니다. 김치 냉장고 좀 평가해 주세요. 김치 냉장고. 평가하러 갔어. 김치 냉장고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이 있네. 김치통. 물어본 거야.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사시는 분한테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김치 냉장고 따로, 김치통 따로 평가합니까? 그냥 같이 평가해 버립니까? 그래. 그게 일괄 평가라고. 일체로 거래되니까. 오케이? 그런 뜻이다. 그럼 앞으로 일체로 거래 그러면 일괄 이게 딱 돼야 돼요. 일체로 거래 그러면 일괄. 됐죠? 자, 그 다음. 자, 또 3번 보겠습니다. 3항.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줄칩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 동그라미 별표야. 이거 시키면 잘 내. 특히 잘 내 얘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부분 평가한다고 아주 자연스럽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그럼 뭐가 나온다고? 구분. 주의해야 된다. 주의. 자, 자,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상가야. 여기는 주택이야. 이런 거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그러죠. 그럼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가치하고 여기의 가치가 다릅니다. 분양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는 여기 따로 구분해서 평가해라 이 얘기예요. 구분평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평가. 자, 그 다음 또 4번 보겠습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줄쳐 볼게요.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이유 줄칩니다.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이유 줄쳤죠? 그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보상. 자, 이건 이 뜻입니다. 자, 여기 우리 시계 있잖아요. 저 시계는 저기 시계 바늘도 있고 테두리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시침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합쳐가지고 시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침, 뭐 유리, 테두리 이게 다 모여가지고 시계로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사 보고 저기 유리만 좀 평가해 주세요. 분침만 좀 평가해 주세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선풍기가 있는데 날개만 평가해 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한 부분만 평가하는 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된다?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아들이 여기 학원에 놀러 와가지고 까불다가 선풍기 날개를 부셔버렸네. 선풍기 날개를. 그럼 나 선풍기 날개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시험 이렇게 잘 내요.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책에 433페이지 보시면 그 양가로 4번의 부분평가 있잖아요. 3번에 봐봐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보입니까? 433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도시계획시설 등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보이세요? 보상평가 밑에 보상평가 보입니까? 그때는 무슨 평가다? 이거 딱 하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이 토지가 있거든. 근데 토지 주인이 감정평가사 보고, 감정평가사님 이 토지 이거 다 평가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기퉁이만 평가해 주세요. 기퉁이만, 이 부분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걸 누가 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도로에 편입이 된 거야. 도로에 편입이 됐다고. 그럼 여기 보상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때는 여기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분 평가하면 안 되는데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때는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특수한 목적과 이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보상이다. 다 했다 이제. 자, 그러면 일체로 그래. 그럼 뭐라고요?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구분. 보상, 부분. 됐어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구분. 잊어먹으면 안 돼. 구분. 아시겠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그런데 부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네네. 자, 원칙 봤어, 이제. 원칙 다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435로 갑니다. 435. 435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오죠. 자, 거기서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리고 넘기시면 양가로 4번 정도 아시면 돼요. 자, 먼저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은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감정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른 분류예요. 자, 감정평가를 435페이지입니다. 거기 공적평가라고 있나요? 공적평가 밑줄. 그 뒤에 보면 기관이라고 있을 거예요. 기관 보이세요? 기관 동그라미. 이 공적평가는 감정평가를 공적기관이 하는 거예요. 공적기관.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은 감정평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기관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거든. 여기서 감정평가를 해요. 국가가 하니까 공신력이 높겠죠. 공신력이 높죠. 우리 등기는 공신력 있어 없어? 없지. 독일은 있어. 독일은 있다고. 참, 어찌됐든 공적평가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기관. 자, 그 다음에 공인평가 볼게요. 공인평가는 그 밑에 개인이라고 돼 있나요? 개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적평가할까? 공인평가할까? 우리나라는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공인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나라 보이세요? 우리나라 줄 하나 치고요.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입니다. 만약에 다음은 어떤 감정평가입니까? 쭉 나오는데 감정평가 주체가 공적기관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는 공적기관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공인평가입니까? 공적평가입니까? 공적평가다. 기관이란 말 나오면 공적평가예요. 자, 그 다음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거기 보면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가 있죠. 필수적 평가는 뭐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유를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경매예요, 경매. 경매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 법원에 경매하러 가보면, 거기 보면 평가액이 딱 나오죠? 나오죠? 최저 입찰가에 가면 평가액이 나오잖아. 반드시 해야지, 경매. 그리고 수용. 수용 동그라미. 수용할 때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해야 되잖아. 보상 동그라미. 그리고 조세. 세금 부과할 때도 평가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평가해야지. 자, 또 임의적 평가입니다.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매매. 여러분 집 할 때 평가하고 팝니까? 안 하죠? 해도 되지만 안 하잖아.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죠. 상속 동그라미. 상속 재산도 평가 안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넘길게요. 경매는 필수적 평가라 그랬습니다. 경매는 필수 평가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참모 평가가 있고 수시적 평가가 있죠. 자, 참모 평가는 거기 셋째 줄에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밑줄 치고요.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그 줄칩니다. 하는 평가를 얘기합니다. 자, 제 어떤 감정평가사가 삼성그룹에 속해 있어요. 삼성그룹 소속 감정평가사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삼성그룹과 관계되는 감정평가를 하러 다녀. 그러면 삼성그룹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삼성그룹을 위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죠. 이런 거 무슨 평가다? 참모평가예요. 자, 어떤 감정평가사가 한국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에 소속이 돼 있어.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을 위하여 평가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평가다? 참모평가야. 자,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든. 서울대학에서.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해주고 왔어요. 잠시 갔다 왔지? 이런 거를 수시적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업에 소속되어 가지고 쭉쭉쭉 하다가 거기 맨 끝에 일시적인 이런 말 보입니까? 그게 줄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 시에 감정평가사, 건축사, 대학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행하는 평가 이렇게 돼 있죠. 잠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받고 가겠지. 이제 이런 거는 기타 소득이지. 지가 소속된 데서 받는 거는 근로소득. 잠시 가서 받고 오는 거는 기타 소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또 가치와 가격 하겠습니다.